네, 안녕하세요. 영어에서 헷갈리는 문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헷갈 문법의 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기타 전치사 2번, 전치사의 마지막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이제 전치사가 뭐 더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나중에 차후 전치사 특집으로 해서 강의를 찍도록 할 예정이니까 일단 오늘 내용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세 가지의 전치사에 대해서 볼 건데 for, to, of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자주 사용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건데 저 전치사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4개 이상씩이 있다는 거는 물음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간단한 예문들로 대표적인 뜻 4가지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r부터 들어갈 건데 for 딱 떠오르는 뜻이 무엇을 위해 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라는 목적의 뜻이 있고 이외에 뭐뭐에 적합한이라는 그 용도를 설명하는 의미도 for 전치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I call you for advice. 나는 너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뭐를 위해서? 조언을 위해서. 또는 This cake is for my mom. 이 케이크는 우리 엄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뭐뭐를 위해 라는 단어 뜻이 만들어지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잘 보시면 Jack is perfect for the job. 잭은 그 일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ack이란 사람이 the job, 그 일에 대해서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f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적합한이라는 용도를 얘기할 때에도 for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for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을 해요. 자, 방향을 나타낼 때는 뭐뭐를 향해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걸 to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문을 바로 보면 We left for Paris. 우리가 파리를 향해서 떠났다. 아니면 뭐 she headed for the school. 그녀가 학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향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밑에 제가 빨간색 글씨로 넣어놨죠. to라고 하는 건 어떤 지점을 핀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 그러니까 도착지를 고정으로 그리고 도착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고요. for이라고 하는 건 그 목적지를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의미가 약간 다른데 도착 지점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그 방향을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 to를 쓸지 for를 쓸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동사를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go to school이 있고 head to school은 안 돼요. head for the school 이렇게 동사랑 전치사가 어울리는 게 있으니까 go to, head for 이렇게 동사랑 묶어서 외우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성을 의미할 때에도 f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spoke for my advice. 그리고 for이라는 전치사가 찬성을 의미하는 전치사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e spoke for my idea. 그는 나의 아이디어에 찬성하면서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뭇을 찬성하면서, 뭐뭐에 찬성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for이라는 단어가 찬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예문 보시면 Are you for or against it? 너 이거에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against라는 것도 전치사인데 for이라는 찬성 전치사랑 반대되는 반대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for or against 이거를 묶음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o 전치사는 무엇으로, 뭐뭐에 이르기까지 이런 도착과 범위에 대한 뜻으로 활용이 되는데 예문을 먼저 보면 The river flowed to the east. 그 강은 동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I am going to the gym. 나는 체육관으로 간다. 이렇게 도착 지점을 이야기할 때 to를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써봤던 left for이라든지 head for이라든지 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범위를 나타낼 때에도 to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예문처럼 She read pages 10 to 12. She read pages 10 to 20. 그녀가 10쪽부터 20쪽까지 읽었다. 뭐뭐까지라고 해석을 할 때 to를 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는 마지막 예문처럼 We work from 9 a.m. to 6 p.m.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래서 from A to B 요거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나타낼 때 to 전치사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속과 연결에도 to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거를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This key belongs to me. 이 열쇠는 내 거야. 뭐뭐에 속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열쇠는 나의 것이다. belong to. 그리고 be attached to. 이거는 뭐뭐에 애착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attach라고 하면은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으면 잘 안 떨어뜨리고 안고 다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be attached to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is attached to his old car. 그는 그의 오래된 자동차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marry to입니다. She is married to a doctor. 그녀가 의사랑 결혼을 했다.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to로 marry to를 사용하는 거죠. 물론 with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to를 사용하는 걸로 가능해요. to도 사용 가능합니다. 어디에 연결이 된 거죠. 의사와의 결혼에 연결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치사 of입니다. of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소유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원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앱은 This is the cover of the book. 이거 그 책의 표지야. 그리고 T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식당의 이름. 그래서 모모의 이름, 모모의 표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글 뜻으로 봐도 책의 표지잖아요. 그럼 책의 앞에 나오고 표지가 뒤에 나오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cover라는 표지가 앞에 나옵니다. 어순이 좀 반대예요. 근데 우리가 소유를 얘기를 할 때 보통 of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인 얘기할 때도 써요. They scared of fear. 그들이 두려움에 의해서 they screamed네요. They screamed of fear. 그들이 두려움에 의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면 I was proud of my team. 나는 우리 팀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니까 proud, 자부심을 느낀 건데 팀 때문에 소리를 질렀는데 두려움 때문에 몸으로 인해 원인을 얘기할 때 of를 사용해요. 그리고 부분, 그리고 관련 이 뜻도 있습니다.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Three of the boys were late. 남자애들 중에서 3명이 늦었다. 그리고 he likes both of us. 그는 우리 둘 다 좋아한다. 우리 중에서 모두를. 남자애들 중에서 3명이 뭐뭐 중에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of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10명 중에서 8명, 8 of 10. 그렇죠. 8 of 10이라고 말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I've never heard of that movie. 내가 그 영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영화에 대해서. 이것도 관련에 대해서 about이랑 다른 느낌으로 사용을 합니다. She spoke of her childhood. 그녀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뭐뭐에 대해 about만 있는 게 아니라 of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연습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3개의 문장이 나와 있고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때 그 전치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This present is perfect for my brother. 이 선물이 내 동생에게 완벽해. 자, 그러면 이때 for, 목적, 용도, 방향, 찬성 중에 어떤 느낌이죠? 용도 느낌이죠. 나의 남동생에게 완벽하다, 뭐뭐에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She is attached to the old doll. 그녀가 오래된 인형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아까 저희가 예문에서 수거처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도착, 범위, 소속, 연결 4개 중에 아마 소속이랑 연결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애착 관계잖아요. 어떤 물건과 사람이 끈끈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의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I've never heard of his childhood story. 나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혹은 나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소유, 원인, 부분, 관련 이 4가지 중에서 관련에 해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한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데 맥락에 어울리는 전치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제가 4개를 보여드렸지만 이 4가지의 기본적인 느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for, to, of 총 3가지의 전치사에 각각 4가지의 뜻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한 전치사에 4가지만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치사를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뜻이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문과 함께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동사랑 같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공부를 하실 때 예문을 함께 외운다거나 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 수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 전치사의 느낌을 조금 더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의 내용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영어 회화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투부정사입니다. 중학교에서 영어 문법을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투부정사에서 많이들 포기를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들 문법을 가르쳐 봤을 때 투부정사에서 영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간단하게 회화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문법적인 느낌을 아예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법적인 느낌이 좀 나는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만 잘 활용해도 문장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예고를 드리자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는 목적어 자리도 쓰이고 부사 자리도 쓰이고 형용사 자리도 쓰이고 주어 자리도 쓰이고 문장 전 지역에 등장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동사 자리 빼고. 그래서 각 용법별로 정리를 잘 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헷갈 문법 여러분들 한 번씩 반복하고 예문으로 수거로 전치사 공부 한 번씩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